자, 이제 하는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수업도 우리가 배웠던 것들 또 이어서 나갈 건데, 일단은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안내드릴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가장 하단에 공지사항이라고 하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녹화를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수업 페이지에 또 문제를 2개를 낼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엄청난 문제는 아니고요. 되게 간단한 건데, 보시면은 인스턴스 메서드 실행, 인스턴스 메서드 2개 실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풀 시간을 잠깐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를 봐보시죠. 문제 자체가 인스턴스 메서드를 실행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실제 코드 안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지금 뭐 엄청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배웠던 방식대로 이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내고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그런 로직을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을 짧게 드릴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기본적인 거고 우리 계속 해왔던 거니까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사람 클래스는 만들어져 있고요. 그 클래스 안에 말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사람을 말하게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사람이라는 설계도를 보고 사람 객체를 찍어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람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사람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주고, 이 사람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말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되게 쉽습니다. 그죠?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2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번에는 아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지금 코드에 보면은 거북이 타입으로 A 거북이 변수 하나 만들어졌고 거북이 객체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일은 설계도를 만들어야겠죠? 설계도 없이는 타입을 사용할 수도 없고 객체를 만들 수도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놓고 나니까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한 변수까지는 문제가 없어졌는데, 메서드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것들 에러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그죠? create 메서드라고 하는 퀵픽스를 사용해서 이 녀석들 2개 만들어 줄 거고, 퍼블릭은 지금 당장 의미가 없으니까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출력문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걷다, 여기다가는 수용하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원하는 결과 도출할 수 있겠죠. 진짜 정말로 엄청나게 간단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근데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이 기본적인 걸 왜 다시 했냐면, 이제 기본적인 걸 안 하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하나 새로운 걸 배우려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을 말고 이거에서 벗어난 걸 해보기 위해 한번 기본적인 걸 복습해봤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이거 그냥 코드 재활용을 할게요. 이 부분은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스태틱에 대해서는 저번부터 간간히 한 번씩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원래라면 메서드를 만들 때 접근 제어자, 스태틱 유무, 리턴 타입, 메서드명, 초괄호, 중괄호 이렇게 만드는 거였죠. 근데 이 중에서 접근 제어자 아직 안 배웠으니까 빼고 스태틱도 안 배웠으니까 빼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 녀석을 배워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void 걷다라고 하는 이 메서드에다가 앞에 스태틱을 그냥 붙일 겁니다. 근데 이 스태틱을 붙이고 났더니 위쪽에서 노란색 전구가 뜨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구가 뭐라고 하는지 먼저 한번 봐보자면, 자, 더 스태틱 메서드 걷다, 이 녀석은 이 걷다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는
거북이 타입 안에 있는 이 녀석은 shouldbe래요. should be. 이거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access, static way, 스태틱 방식으로 액세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의역을 해보자면 이 걷다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 이 녀석은 스태틱 방식으로 얘를 불러다 쓰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안 돼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안 돼였다면 에러가 났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경고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얘가 웬만하면 하지 마 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해는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할 거면 나를 스태틱을 붙이지 마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설명을 잘 이해를 하면 좋아요. 좋은데 만약에 이해가 정말 안 되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면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이 한 줄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화 없이 클래스, 객체화 없이 설계도라고 표현하죠. 설계도에게 바로 호출 가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스태틱이 붙어있는 이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화를 하지 않고 설계도한테 바로 호출이 가능한 형태예요. 이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방금 전에 있던 이 코드는 우리가 거북이라는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고 거북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메서드를 실행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클래스한테 거북이라고 하는 이 설계도한테 직접 말을 걸어서 리모컨을 누르겠다라고 하면 이 걷다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스태틱이 붙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실행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연결된 리모컨을 누르고 하는 행위들을 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스태틱이라는 걸 붙여가면서 객체화 없이, 객체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좋은 걸까요? 우리가 그 전에 사용하던 이런 방식과 스태틱을 붙여서 이렇게 쓰는 이 방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얘는 어때요? 원래 하던 것보다 좋아 보이나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객체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코드 줄수도 짧아졌고요. 불필요하게 뭐 객체를 계속 만들고 변수 만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애초에 지금 여기에는 변수도 안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어요. 클래스, 설계도한테 직접 일을 시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설계도가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만 자바에서 가능한 개념이니까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실행 속도도 얘가 빨라요. 얘보다. 왜냐면 우리가 변수 만들고 객체 만들어서 연결하고 여기에 있는 버튼 눌러서 원격으로 쭈루룩 가서 실제로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이 단계랑 그냥 그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설계도한테 말 걸어서 너 이거 실행해 하고 바로 실행하는 거랑 당연히 이게 빠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연산해야 되는 단계가 적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식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고 이런 방식을 배우다가 이제 와서 배우고 있어요. 자,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방식은 우리가 자바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썼을 때 이점이 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는 상황에서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런지도 이제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앞으로 드릴 설명을 이해가 안 되면 이 한 줄만 잘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 자, 스태틱.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정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적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동적과 정적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뭔지 느낌이 좀 오실까요? 자, 동적인 거는 변화하고 움직이는 거죠.
정적인 거는 멈춰 있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쵸? 이 스태틱은 실제로 멈춰 있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태틱이라는 말 자체가 동적의 반대말로 그런 정적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메서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설명들을 들어보시면은 아 얘가 그래서 정적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판을 와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뭔가를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메모리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해왔어요. 컴퓨터에서 램이라고 하는 부품이고요. 우리가 뭐 변수를 만들거나 뭐 객체를 만들거나 이러면 실제로 메모리에 할당을 받을 것이고 그 할당받은 데이터를 쓰다가 변수가 사라지면은 다시 공간을 또 할당받았던 거를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를 썼다 지웠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자, 얘를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조금만.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갈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네모 3개를 그려놨는데 이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을 이제 자바가 실제로 이 메모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실제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4가지고 그 4가지 안쪽에서 의미가 좀 갈리는데 우린 좀 간단하게 갈 겁니다. 3가지로 나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이 영역을 제가 스태틱이라고 칭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영역을 스택이라고 칭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영역을 힙이라고 칭해 볼게요. 자, 그럼 스태틱, 스택, 힙이라고 하는 영역 3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스태틱이라는 영역은 없어요. 실제로는 뭐 메서드 영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태틱 영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스태틱 영역 얘네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역이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 뭐 어떠한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의 값을 지정하고 뭐 객체를 만들어서 리모컨을 연결하고 이런 녀석들 우리 다 지역 변수로 활용을 해왔었죠. 대부분. 그쵸? 전역 변수를 쓰는 거는 이제 객체를 사용자 정의 객체를 쓰면서부터 그 설계도 안에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로 전역 변수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역 변수고 지역 변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그런 변수들의 형태는 다 이 스택과 힙이라는 영역에 생겨나요. 스태틱이라는 영역이 아니라 이 두 영역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두 영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int a는 뭐 10이다 이렇게 코드를 짰어요. 그러면 이 10이라고 하는 이 1차원적인 데이터 값은 이쪽 힙이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요. a라고 하는 변수는 스택이라는 영역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변수를 사용해서 값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컴퓨터가 이 스택이라는 영역과 힙 영역에 들어있는 이런 값과 변수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가져다 쓴 거예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객체의 실체는 뭐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이런데 조금 애매하고 객체는 얘기하지 말죠.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값이 데이터 값들이 이쪽에 들어간다. 그리고 변수들이 스택에 들어있게 된다. 뭐 이런 느낌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건 스태틱. 이 녀석은 이 램이라고 하는 영역 중에서 좀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위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택과 힙은 상대적으로 스태틱보다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스태틱이라는 건 뭐냐면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나 그리고 변수들 같은 경우에 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거부터 스택과 힙에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변수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코드를 마주치면 그때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그 메서드가 종료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사라지고 이런 개념들을 배워왔죠. 지역 변수. 자, 이 녀석들은 실제로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간에 그 코드가 그 라인을 지나갈 때 만들어져요. 얘네들은 일반적인 변수들은 이 영역에 만들어지는 녀석들은 그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근데 스태틱이 붙어있는 변수나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딱 되는 순간
이미 자리를 할당받아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드 상황에서 이 걷다라고 하는 메서드는 스태틱이 붙었죠. 그럼 이 메서드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어딘가에 자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받으면요, 얘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요. 일반적으로 변수가 살아있는 생명 주기보다는 훨씬 길겠죠. 변수는 지역 변수의 경우에는 뭐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 녀석은 그냥 프로그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먼저 생겨나고 훨씬 더 나중에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메모리를 이미 할당받아서 이렇게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가 생겨나면 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안 움직여요. 프로그램이 끝나서 사라질 때까지 얘는 이 자리에 고정입니다. 고정. 그래서 정적이라는 의미의 스태틱을 사용하는 거예요. 단어를.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렇게 스태틱이 붙으면 프로그램이 시작과 동시에 이미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그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스태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될 거예요. 객체화를 하지 않아도 호출이 가능한 이유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스태틱이 붙어있지 않은 이런 메서드라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거북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녀석이 생겨나는 거예요.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물건을 찍어내야만 그 물건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물건 안에 내용물도 들어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스태틱이 붙으면 애초에 물건을 찍기 전에 이미 그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럼 그 기능을 우리는 부를 수 있다. 불러다 쓸 수 있다. 그 개념이라서 이제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는 객체화를 하지 않아도 객체화 없이 설계도한테 바로 호출이 가능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스태틱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근데 제가 분명히 조금 아까 스태틱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면서 실제로 실행 속도도 빠르고 코드 줄수도 적고 간편해 보이지 않냐, 좋지 않냐 라고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를 무조건 쓰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좀 극한의 상황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컴퓨터가 장착하고 있는 램이 어떠한 변수나 메서드를 통합으로 한 30개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램이라고 해볼게요. 크기가 상당히 작은 거지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가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0개 정도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인데 제가 스태틱으로 3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얘는 풀이죠. 얘는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죠.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뭔가 이런 스택과 힘 영역에서 생겨나야 되는 변수가 하나 똑 만들어졌다. 그럼 얘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스태틱으로 아무거나 막 만들면 안 돼요. 메모리 누수가 심해집니다. 불필요한 거, 꼭 필요하지 않은 녀석들을 스태틱으로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이 메모리를 너무 쓸데없이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스태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활용해서 보통 어떤 것들을 만드느냐? 자, 여러 군데에서 필요한 공용 유틸리티 기능들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말하는 유틸리티라는 건 그냥 일종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간단한 연산을 하는 메서드라던가 아니면 뭐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해오는 그런 메서드라던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얘네를 갖다 써도 뭐 특별하게 기능적인 요소가 가미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심플한 근데 여러 곳에서 활용이 가능할 법한 그런 녀석들을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놓고 객체화 없이 불러다가 써요. 이런 간단한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스태틱을 붙여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객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객체 하나를 뭐 전역 변수식으로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스태틱으로 만들어 놔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녀석들이라서 이런 걸 사용할 때 보통 스태틱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메서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스태틱으로 변수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변수를 만들었다. 근데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이면 얘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스태틱이 붙었으니까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이 변수의 공간은 이미 할당받아서 자리를 잡고 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근데 스태틱 메서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활용성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 스태틱 변수는 꼭 필요한 시점이 생겨요. 꼭 필요한 시점이 생깁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따가 또 설명이 이어지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설계도 있죠. 클래스라고 하는 이 설계도. 이런 녀석들이 똑같아요. 스태틱 메서드랑 변수처럼 이 영역에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애초에 클래스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설계도 클래스가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영역에서 만들어져서 미리 할당을 받지만 클래스는 만약에 이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애초에 우리는 이 녀석을 불러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이미 할당들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한테 스태틱을 바로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 스태틱 변수 이런 것들 말고도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 영역에 담기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바는 좀 무겁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바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프로그램이 조금 무겁습니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래요. 이런 개념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태틱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여기 자바는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된 언어죠. 그렇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대표 주자입니다. 자바가. 그렇죠? 객체 지향이라는 건 객체 많이 써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스태틱을 남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태틱은 객체 없이 사용하는 건데 애초에 우리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바는 실질적으로 객체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녀석이에요. 근데 스태틱을 남발한다는 건 애초에 그 근본을 무시하고 역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프로그래밍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한 거를 꼭 필요한 그 상황이 아니라면 안 쓰는 게 맞다. 근데 그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사실 개발자한테 달려 있어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무리가 안 될 것 같으니 스태틱을 넣어서 편하게 써야겠다. 개발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써도 되는데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스태틱이라는 것 자체를.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제가 아까 전에 변수가 만들어지면 이 자리, 값은 이 자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스택과 힙 영역에서 생성돼서 우리가 값을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값을 갖다 주고 값을 집어넣고 이런 행위를 하는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녀석들이 인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인스턴스 메서드를 실행하자라고 했죠. 문제가. 그 인스턴스 메서드는 여기 이 영역에서 생겨났고 이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면 이 자리겠죠? 인스턴스와 스태틱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은 이제 스태틱을 배웠으니까 지금 배우기 전까지 사용하던 대부분의 방식들은 다 인스턴스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볼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오던 메인 메서드 이 녀석 어떤 메서드예요? 스태틱 메서드죠. 메인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로 메인 메서드가 메인 클래스의 스태틱 메서드로 메인 메서드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얘가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이 가능했다면 다른 부분에서 호출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쟤를 어떻게 호출해요?
클래스 누구예요? 메인이죠. 클래스한테 말 걸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실행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에러 났나요? 없죠. 여기에 널 쓰여 있어요. 널은 이제 모든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엄청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오늘 배울 겁니다. 이것도 오늘 배울 건데 여기에 어쨌든 이 타입에 맞는 무언가를 넣어줘야 돼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타입에 뭘 넣어줘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기본값 널 들어간 겁니다. 얘도 참조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불렀을 때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인 메서드를 이렇게 불러다 쓸 일은 없겠죠. 왜냐면 메인 메서드는 자바 코드의 실행을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얘도 똑같이 같은 개념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적어보는 거는 문제없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전역 변수 하나 만들어 놨고요. 초기화까지 해놨어요. 그러면 이 name이라는 변수는 이제 설계도 보고 객체를 만들어내면 애초에 이 공간에 거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겠죠. 값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를 쓰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단 또 주석을 걸어놓고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이 자리에 들어왔다면 이가 걷다랑 같이 문자에 리어 붙이기가 될 거니까 거북이가 걷다가 잘 나올까요? 자,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제 디스도 웬만하면 생략을 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쓰면 얘가 가능할까요? 제가 주석을 풀면 에러 없이 가능할지. 자, 얘는 안됩니다. 근데 왜 안되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다면 왜 안 될지도 예상을 해보셨을 텐데 진짜로 그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에러가 나는 곳에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요. cannot use this in a static context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간단하게 무슨 뜻이냐면 스태틱 요소한테는 this를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this는 언제 생겨나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진 객체 안쪽에 자기 자신 컨트롤하라고 만들어진 리모컨이 this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린 지금 스태틱 메서드니까 얘는 객체 없이 이미 존재했죠. 이미 존재했어요. 그러면 얘가 존재하는 그 시점에 자, 이 그림으로 다시 갈게요. 저 걷다라는 메서드가 이미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만들어진 그 시점에서는 이 녀석이 이 시점에 거북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내는 게 당연히 이것보다는 더 뒤에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럼 객체를 만들어야 쓸 수 있는 this는 이 녀석이 애초에 사용이 불가능하겠죠. 얘가 태어났을 때는 그 this라는 녀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쵸? 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this를 못 써요. 그럼 this를 제가 지우면 얘도 안 돼요. 왜?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 name이라는 변수는 어떤 변수예요? 얘는 이제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스태틱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미 만들어졌는데 저 인스턴스 변수는 언제 생겨나요? 코드가 저 자리를 지날 때, 즉 그 설계도로 객체를 만들 때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걷다라는 메서드는 이미 F11 누르자마자 생겨나요. 그러면 얘가 생성되는, 얘 걷다라는 메서드가 확립이 되는 그 시기에는 저 변수가 선언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갖다 쓰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바는. 그쵸?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에서는 스태틱 변수들만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다가 이제 스태틱을 붙이면 이 변수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 녀석은 이 메서드가 생겨나는 그 시기에 같이 생겨날 거니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같이 어딘가에 위치를 잡고 이미 태어날 테니까 그러면 이미 있는 녀석이니까 가져다 쓰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변수와 스태틱 변수의 차이, 변수가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죠? 얘는 변수가 살짝 누워 있어요. 그쵸? 이걸로도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클립스라고 하는 이 툴이 자바 코드를 사용했을 때 이런 차이점을 사용자한테 좀 쉽게 인식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거북이가 걷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어떨까요? 제가 일반 변수를 만들었어요.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거부터 얘기하죠. 자, 이 녀석 name이라고 하는 이 변수 this를 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this라는 리모컨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얘는 본인의 기능을 확립을 해야 되니까. 그죠? 시점이 안 맞아서 못해요. this를 못 써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왜냐면 같은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자바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 파이썬 쪽에서는 거기서도 이제 스태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비슷한 개념들이 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명시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바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바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그냥 활용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했다면 제가 여기다가도 이 네임을 갖다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북이의 네임을 불러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어디서든 불러다 쓸 수 있죠. 왜?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얘는 존재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 스태틱이라는 변수를 활용해야 되는 필수 상황들에 대해서 약간 맛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또 이어서 할 건데, 그 전에. 자, 이번엔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영하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 이 거북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진 name이라는 변수를 여기서는 쓸 수가 있을까요? 쓸 수가 있다면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자, 일단 얘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됩니다. 돼요. 왜 돼요? 이 수영하다라는 메서드가 생겨나는 시점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라는 건 이미 스태틱 영역들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이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녀석을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얘한테 this를 붙이면 어떨까요? 이러면 아까 스태틱 요소한테는 디스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합니다. 대신에 경고가 하나 생겼어요. 이건 왜 가능할까요? 지금 좋아요. 두 분 다 좋은데 자, 결과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는 객체가 생성이 된 거죠. 그러면 리모컨 디스 가지고 있겠죠. 자, 근데 이 설계도 보고 객체 만들 거잖아요. 이 녀석이 이미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어느 영역에 존재를 하는 녀석인 건 맞지만 결국에 이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에는 얘를 부르는 버튼, 얘를 부르는 버튼, 얘를 부르는 버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버튼들은. 그러니까 디스로 눌러도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경고가 생긴 이유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스태틱 방식으로 액세스해라. 지금 올바른 방식으로 액세스를 한 게 아니다. 데이터는 제대로 갖다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이거 스태틱 붙이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값은 잘 나와요.
얘를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객체가 하나 필요하니까 값은 문제없이 나옵니다. 거북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메인 메서드 바깥에다가 전역 변수 보여드릴 때 이 스태틱으로 뭔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스태틱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못 부르죠. 왜냐면 메인 메서드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생겨나야 되는데 이 녀석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태틱을 붙였던 거고, 제가 이거 지금 당장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그냥 무시하세요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스태틱을 배우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꼭 사용을 해야만 하는 이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자, 얘는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상황 가정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는 사실 필요가 없겠군요.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제가 거북이 객체 2개 만들었어요. 그죠? 거북이 객체 2개 만들었고 A거북이라는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눌러서 네임에 접근을 했어요. 물론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한 건 아닙니다. 이거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죠. 이게 더 올바르죠. 스태틱이니까. 근데 그냥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거북 1이라는 값을 넣어 놨습니다. 테스트 1을 찍으면 거북 1이 나오겠죠. 이건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러면 비거북이가 연결되어 있는 이 객체는 또 다른 객체예요. 이 녀석한테는 네임을 넣는 작업을 주석을 걸어서 읽히지 않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테스트 1을 찍으면 얘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 테스트 1의 메서드 실행 결과. 지금 이걸 예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초기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초기화를 기본값으로 해준다 이런 개념 알죠? 그쵸? 그리고 서로 다른 객체죠. 그러면 얘가 널이 나와야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얘는 둘 다 거북 1이 나와요. 왜? 우리는 이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스태틱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자리를 잡은 녀석이 안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전역 변수인 그 네임이란 녀석이 자리를 잡았는데 안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고정이에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냈다고 지금 상황을 또 그림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코드 상황이 현재 객체가 2개 만들어져 있고 A거북이, B거북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려보겠습니다. 자, 변수 객체, 변수 객체. 여기는 A거북이, 여기는 B거북이에요. 리모컨 당연히 연결되어 있을 거고. 자, 이 녀석한테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라면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테스트 1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존재해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 작업이 리모컨 눌러서 여기다가 거북이를 넣은 거죠. 그리고 얘를 또 리모컨 눌러서 이 녀석을 실행시켰어요. 얘는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이 녀석한테는 이름 넣는 거 안 하고 여기로 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들어있던 거북1이라는 값이 나온 거죠. 그쵸?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상식대로라면 이 현상은 말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는 값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널이 나오는 게 맞지, 기본값 초기화 해줄 거니까 이게 맞는 결과일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근데 이게 아니라 똑같이 이 녀석한테 넣어줬던 거북1이라는 값이 나온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녀석들은 객체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스태틱은 램의 스태틱 영역에 애초에 메모리를 할당받고 그 자리에 박혀서 고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객체가 만들어졌다고 이 녀석이 다른 데서 또 생성되지 않아요. 이미 고정된 자리를 할당을 받았고 얘네들은 거기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냈을 때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스태틱 변수나 스태틱 메서드들도 어쨌든 설계도 보고 만든 거니까 버튼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버튼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없어요. 위치는 램의 스태틱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눈으로 봐볼게요. 얘는 테스트. 자, 리모컨을 눌러서 우리가 그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접근을 했는데 여기에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를 수 있어요. 이 버튼 원격 조정해서 이 버튼 누른 행위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은 여기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 있는 값이 아니라 램 어딘가, 스태틱 영역 어딘가에 할당받아 있는 이 녀석한테로 온 거예요. 이 녀석한테 와서 뭘 넣었다? 거북 1이라는 값을 넣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리모컨을 눌러요. 눌러서 메서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이 녀석이 지금 불러다가 쓰려고 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얘죠. 제가 아까 이런 거 보여드렸어요. 사실상 이거 디스 붙이는 건 안 되고 안 좋은 방식, 디스는 애초에 가능하지가 않고 지금 상황은 여기다가 할 수 있는 방식, 여기다 디스 가능하지만 이 방식은 좋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경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쓰는 경우가 자바에서 많지만 사실상 이게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이긴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에. 자, 이렇게 불러다 넣었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네임 변수 가져다 썼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애.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거북1이라는 값을 넣었으니까 여기 스태틱 영역에 있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얘가 가져다가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 녀석이 한 행동도 얘를 실행을 시켰는데 이 녀석이 누굴 찾아가요? 얘를 찾아가는 거죠. 너 일로 와봐. 나 너 써야 돼. 여기도 버튼이 있는 거니까. 설계도 안쪽에 존재하는 녀석들은 실제로 객체 안에 존재하지 못하더라도 버튼은 무조건 있는 거니까. 근데 스태틱이 붙어버리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위치가 객체가 아니라 스태틱 영역이 되는 거니까. 애초에 스태틱 영역과 스택과 힙 영역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 작업은 스택과 힙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녀석들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스태틱 요소들은 스태틱 영역에 존재하는 거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불러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그래서 사실 아까 여기서도 이것보다 이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방식이 더 올바르다라고 했었죠. 이제 이렇게 코드를 놓고 보면 공통되어 있는 스태틱 영역에 있는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을 넣은 행위가 조금은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져다 쓰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사실상 이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지만 여기에 있는 녀석을 불러다 썼다는 개념이 조금 더 들어맞겠죠. 근데 자바에서 실제로 코드를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잘. 자,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스태틱 변수는 서로 다른 객체들끼리 공유 자원이 되는 겁니다. 같은 변수 하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서로 다른 객체라면 아예 남남이었어요. 서로 관여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예 별개의 객체였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이거 잠깐 주석을 걸고 자, 얘 뭐 나올까요? 거북 1 나와요? 지금 여기서 한 거 뭐예요? 객체 만들었고 만들자마자 변수 불러줘. 원래는 사실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 일회성 방식이었으니까 변수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쵸? 의미가 있네요. 얘도 거북을 가져올 수 있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메서드한테만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다. 이런 스태틱을 사용하면 이런 의미도 생겨난다 라는 걸 보여드린 건데, 자, 이번엔 요거 보겠습니다. 자, 코드가 바뀌었어요. 이쪽에서 이거 안 바꿨군요. 사실 의미는 똑같으니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거북 1을 넣어놓고 출력을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 녀석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는 거북 2로 바꿨어요. 그럼 B는 당연히 거북 2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이 녀석은 얘도 2가 나오겠죠. 공유 자원이니까 이제는 값이 서로 다른 객체에 따로따로 들어있어서 이 녀석한테 값을 넣어도 얘가 모르는 게 아닌 상황이고, 이 녀석들이 결국에는 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양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 뿐이니까 이렇게, 자, 서로 다른 객체들끼리 공유 자원으로서 활용할 때 쓰는 게 스태틱 변수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애매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이어서 할 건데, 스태틱에 대한 내용은 조금만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갖죠. 시간이 별거 안 남았는데 여기서 끊기가 애매하네요.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았습니다. 자, 이 녀석 여기서 호출할 수 있어요? 원래 다른 메서드가 서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 테스트 1이라는 메서드를 이 자리에서 호출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되겠죠. 이유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동일. 얘가 태어날 때 얘는 없을 거니까. 자, 그럼 반대로 얘한테 테스트 2를 호출할 수 있나요? 이거는 가능하겠죠?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까지 하기는 좀 길 것 같고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번 가지죠.